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인유한 위원장과 회동 뒤에는 조금 잠잠한 듯했었는데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비대위 없이 김기현 체제 총선 임할 것이다, 안정화한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 주중까지는 김기현 지도부하고 인유한 혁신위가 저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합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게 가능한 게 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이걸 좀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혁신위에서 김기현 지도부에게 건의한 내용은 불출마나 험지 출마예요. 그러니까 희생과 결단이라는 게 뭐 아예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게 아니고 불출마나 험지 출마라는 결단을 좀 보여주면 영남의 중진이나 아니면 지도부나 아니면 친윤 핵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줄줄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어떤 혁신의 선봉장이 돼달라는 권고였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비대위로 가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오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출마나 험지 출마라는 결단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불출마나 험지 출마는 지금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이대로 가는 것은 그냥 그 김기현 대표 체제의 그 권한 하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인유한 혁신위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지 않고 인유한 혁신위의 요구를 거부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어제 아까 그 나왔습니다만 김태겸 지사가 말한 것처럼 인유한 혁신위가 농개처럼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유한 혁신위가 스스로 조기 해체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김기현 대표에게도 사실은 큰 해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축이 양측에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서 인유한 혁신의 주장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 너무 강경하게 오히려 역주행을 함으로써 인유한 혁신위와 김기현 당 지도부가 지금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서 농개처럼 둘 다 죽거나 아니면 한쪽이 죽어야만 한쪽이 사는 이런 제로섬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개처럼 뛰어들어야 된다면 같이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김기현 대표 몸집이 불고 좀 어떻게 보면 체제를 안정화시킨 상황에서 같이 뛰어든다고 김기현 대표의 타격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겨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나중에 선거 결과로 볼 때는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큰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뉴한 혁신위원장을 영입해서 앉히면서 사실상 많은 성과들을 냈어요. 정말 이뉴환처럼 이런 행보를 하고 저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렇게 당이 바뀌면 국민의힘이 새롭게 되겠네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때렸던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국민의힘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막상 지난 한 달 동안의 이뉴환 혁신위 활동을 보면 실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대사면이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반발했고 그리고 과거로의 어떤 회기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놔라. 영남의 다선들 험지 출마하고 김기현 대표 포함 이제 이것이 가장 예민하고 국민들한테는 진짜 혁신 하나 보내라고 바라봤었는데 거기에서 덜커덕 막혀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정치권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김기현 대표를 여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을 일반 장관이나 이건 좀 격이 약하니까 총리 정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쪽으로 옮겨주십시오라는 딜이 가능하다면 김기현 대표가 혁신의 이름으로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어찌 보면 개인 정치인 김기현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여기서 마감하느냐 마느냐의 이런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 이뇨한 위원장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게 여길 거예요. 마음속으로. 적어도 대표에 대해서 직접 거명을 하지 말아야 이게 예의지. 혁신도 예의가 있는 거지. 아마도 그 가운데서의 감정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바지 대표였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권한 발휘해 볼게 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싶습니다. 굉장히 변수가 좀 다양해진 게 이제 공관위도 12월 중순에 구성을 하게 되면 컷오프 명단 발표 시점에 따라서 이 쌍특검의 어떤 표 차이 의석수가 반대할 수 있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실의 입김은 또 줄어드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이제 보궐선거를 하고 예. 공관위를 이제 12월 중순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고 예. 또 컷오프를 일찍 땡겨서 발표를 한다. 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의정보고회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걸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 조용한 반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당대표 체제로 공고하게 입지를 다져서 최종 총선을 자기 주도하에 치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 컷오프 명단 발표와 쌍특검에서의 반대 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고요. 아니 컷오프 당했다고 그래서 내가 열받으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 뭐 내가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겠다?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봅니다. 이제 만약에 컷오프 되고 나서 배제해서 명단에서 배제되고 나면은 나 탈당해야겠다 나가고 그렇게 되면 또 이준석 대표는 그쪽에 조금 이렇게 구애하는 좀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또 그렇게 막 예. 비약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지금 분위기는 그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희생과 결단을 택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희생과 결단은 대표직 사퇴가 아닙니다. 예. 험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입니다. 대표직은 유지한 채로 훨씬 더 저는 그게 결기 있는 모습이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것을 김기현 대표 체제의 유지와 인유한 혁신 사이의 요구 사이에 권고한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이게 극한 대결로 가버리는 구도가 돼버리면 예. 결국은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서울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의 일정한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걸 다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심을 과연 거스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속마음이 아직도 저는 여전히 결단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정말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정말 민심에 거스르는 조용한 반란을 지금 굉장히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건 상당히 우리 당 전체의 이미지 그리고 인유한 혁신이가 사실은 결국 아무 성과 없이 스스로 문을 닫아야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현 지사가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인유한 혁신이가 자폭이 되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도 이게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 후폭풍을 과연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죽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김기현 대표가 조금 더 그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결단의 시간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 결단의 시간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퇴로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결단하고 나만 희생 이거는 아마 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면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명분 있는 퇴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정말 논개처럼 조기 종료하고 뭐 조기 그렇게, 종료하고 이제 뭐 희망이 없다라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기현 그 대표가 만약에 그간에 용산과 인유한 위원장 간에 따로 어떤 그 물밑거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슬쩍 한마디만 흘리면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을 활용해서 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을 대안 있는 어떤 그 정당으로서 독자적 정당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말 신당 뭐 이런 것들이 또 새로 부각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하니만큼 지금은 김기현 대표에게만 궁지에 몰고 헌신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지혜가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봐도 이제 윤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예. 어제 의총에서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이용 의원이 뭐 비대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윤심이 실리느냐라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 의원의 그 발언은 윤심이라기보다
영남 기득권 카르텔의 입장을 대변한 장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윤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직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윤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정리될 게 아니라 민심을 봐야 됩니다. 예. 윤심이 민심과 같이 가면 그 윤심은 올바른 윤심인 거예요. 예. 지금까지 윤심 문제가 됐던 것은 민심에 거스르는 윤심을 그대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행여라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행여라도 정말 민심을 따르는 민심을 순응하는 윤심에 저항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장제원 의원의 지금 모습처럼 예.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자기들한테 필요할 때는 친윤으로서 김장연대를 하다가 예. 자기가 좀 불리하니까 이제 반윤으로 그럼 김장연대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심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봐야 되고요. 그 민심의 흐름에서는 인류한 혁신위가 주장하는 그 중진과 지도부와 친윤들의 희생과 결단은 거의 과반수 이상이 다 찬성하고 있어요. 또 수도권의 민심은 더욱더 그렇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도부로서 저는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예. 거기에 저항한다면 저는 친윤 김장연대가 갑자기 반윤 김장연대라는 달면 삼키고 쓸면 뱉는가. 저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희생 요구에 대해서 중진이나 지도부 친윤도 어느 방어선을 더욱 두텁게 하다 보니까 혁신위도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의결해서 뭐 최고위에 송부하겠다, 뭐 불출마, 험지 출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혁신위원 일부는 또 사의 표명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움직일까요? 마지막 논개가 이제 되는 건데요. 다음 주에 예, 예. 논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의 논개는요. 외놈 장수가 방심하는 틈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방어선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논개가 되어서 같이 일종의 등귀어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협지 예. 용어로 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내가 제대로 된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예. 옥새는 나한테 있다. 공천권은 내 도장에 찍혀야 예. 된다라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도 예. 갑자기 뭐 구속시키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 과정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잘 해왔는데 비로소 지금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은 첫 번째가 민심이어야 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집권당은 대통령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라고 해서 윤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삐걱삐걱대면서 저는 아까 이용 의원 얘기한 것이 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단면을 본다고 생각해요. 민심, 윤심도 아닌 내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예. 이것으로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은 김기현 대표가 함께 선거를 치르기에는 약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용 의원 입장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그 윤핵관, 친윤, 기득권 포기해라 라고 하니까 내가 못 받을 수 있네? 라고 해서 생각들이 바뀌는 거라 예. 이런 복잡한 정치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율을 해내야 되는 역할이 어려워도 그 대통령이에요. 물밑에서 김기현 대표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길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정치력으로 볼 때 그게 가능했을까? 비서실장이나 그 수석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 지금 현재 청와대 그 용산의 수석들도 본인 출마에만 관심이 가 있지 아마 이런 전체적인 난맥상을 누가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죠. 울산의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전에 찾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방문 자리였는데 여기서 그 한동훈 장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혹시 녹취가 있습니까? 네, 녹취는 없다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공식 방문을 한 자리였습니다. 울산의 그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17일 날 대구 찍고 21일 날 대전 그리고 오늘 울산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한 장관의 이런 행보가 김기현 대표에게는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또 여권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의 사실 이제 정치적 행보로 반발은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예. 아마 스스로도 내년 총선에 어떻게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게 김기현 대표 체제와 인요한 혁신위 사이의 기싸움에 한동훈 장관 변수는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부분에 이제 의미가 부여된다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 변수를
조금 더 좀 잠재우기 위한 여론의 관심과 그 뉴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좀 옮겨갈 수 있는 저는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효과를 잠재우는 그런 제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김기현 대표한테 유리한지 이뇨한 혁신한테 유리한지는 저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예. 한동훈 장관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이뇨한 혁신이와 김기현 대표 세대 사이의 갈등이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내년 총선의 큰 그림과 방향이 잡혀진 다음에 한동훈 활용법이 정확히 어떤 것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차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로 해야 될지, 무슨 역할을 맡아야 될지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준석 효과를 좀 잠재우는 정도의 어떤 이른바 그 물타기 효과를 할까요? 네. 그런 정도는 충분히 전 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신당 발언 어떤 좀 상쇄하는 바람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도 또 은근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인터뷰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번 총선에서 총선의 간판으로 등판하거나 아니면 지휘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거는 예. 하이리스크 로우리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입니다.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적을 것이다. 또는 거의 뭐 없을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질 예전에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겪었던 리스크랑 똑같은 거거든요. 등판이 좀 빨랐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까지만 해도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예.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평하다가 좀 바뀐 것 같죠. 좀 박한 평가를 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견제구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위험하겠다. 대구에서의 보수의 헤게모니를 이준석이 쥐어야 되는데 자칫 한동훈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위기감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국민들이 볼 때 다양한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이건 괜찮다고 봐요. 보수 진영 내에서 뭐 만약에 이준석과 한동훈으로 대비되는 두 어떤 대표 정치인이 있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선택지의 폭을 넓히는 것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잖아요. 국무요인이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 나온 그 울산의 뭐 조선업 숙련 노동자 도입과 관련돼서 여기는 주무 부처는요 고용노동부와 산업부예요. 그리고 법무부는 이것을 이용해서 외국인 인력들을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출입국 관련된 협조를 해줘라는 협조 부처 장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인 행사처럼 가요. 예. 이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도 외부 행사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매우 주의 깊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보도 매우 안 좋은 것이고 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윤핵관과 가까운 분들의 지역,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지역 돌면서 이것저것 뭐 이분과 같이 하면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것이 당장은 득이 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 80년대, 90년대 일이고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고 한동훈 장관도 장관 빨리 내려놓으시고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행보를 하면 저는 이준석과 향후 뭐 보수의 리더로서의 경쟁을 뭐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각을 세워야 된다.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현 정부에 각을 세워야 된다. 개혁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동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한동훈 장관이 가교의 역할을 하고 보수 통합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나 스타일이 좀 비슷해 보이는 거지. 예.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가는 길과 한동훈 장관이 가는 길은 뭐 전혀 다른 길이죠. 한동훈 장관은 이 정부의 1등 공신으로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미 마음은 떠났고 발길도 이미 떠나서 지금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같은 방향으로 저는 같이 이른바 이준석 한동훈 연대가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지금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처럼 막 날석에 비판을 했다가 이 상황이 또 돌아오는 부메랑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과 싸움을 해서 사실 뭐 본전 건지기가 쉽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대구라고 하는 같은 보수의 심장 지역에 대해서 또 틈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도 비슷하고 또 성격도 비슷하고
남이 공격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정이라서 저는 둘 사이에 그런 묘한 긴장 관계가 있긴 하지만 예.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정치적 노선을 가기는 굉장히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강욱 전 의원 징계 이후에 지금 민주당 내부 소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남형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발언 때문에 지금 사퇴 기름을 붓기도 했었고 오늘 아침에 사과와 함께 또 사퇴하기도 했었는데 관련 발언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형희 부원장 이야기 있습니까? 녹취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 암컷 막말 논란에 대해서 남형희 부원장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커졌고 오늘 아침에 결국에는 사과와 함께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 봤을 때는 일단 민주당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한 것, 그리고 대표가 윤리심판원의 어떤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상징계를 통해서 발빠르게 대처한 것, 뭐 저는 매우 적절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당에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소리를 낸 어떤 그 정치인들, 저는 똑같이 언행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당직도 사퇴를 했는데 이런 이슈를 길게 끌고 가서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경선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어서 경선 때는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유리해요. 예. 그런데 본선 때는 지지자는 이미 이제 굳어진 것이고 가운데 이제 부동층을 상대로 해서 중간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라 조금 점잖은 언어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자기 지지층에게 나는 민주당의 중심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예. 하다 보니 이런 오바가 돼요. 그래서 저는 남영희 위원장 뭐 하루 만에 바로 사과하고 당직 사퇴하고 한 것 좀 매우 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좀 길게 진행 안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 의총 자리에서는 이 막말 설전이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그 쓴소리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 어떻게 감지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체제가 이제 공고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명계 일색화로 돼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의아할 정도로 이 사람이 친명이었나 할 정도로 친명파리가 상당히 확산돼 있잖아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공천 시즌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본선 당선은 그 다음 문제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당심, 특히 당심 중에서도 그 극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로 표현되는 이런 열성 지지층들의 그 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좋아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민영배 의원은 광주 광산구 아닙니까? 공천만 받으면 사실 이꼴 바로 당선인 지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에 노출되다 보니까 남영희 부원장 같은 경우도 저렇게 와서 사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저는 이러한 그 민주당 내의 막말이나 여성 비하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되지 않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천처럼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친명 일색화된 차제에서 공천을 눈앞에 둔 이른바 개딸들 환심사기 이 전략이 계속 누구들한테나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게 아마 정리되지 않는 한 저는 공천 때까지는 서로 간에 아마 경쟁적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변명을 하면 조용히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애당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언론에다 대고 이런 정치인이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정치하는 거거든요. 당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많은 여성 의원들과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내부에서 조용히 전달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비상징계를 빨리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